네,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영상 많이 보셨죠? 전현희 의원 최고위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랑 최보라 하면서 이제 최고위원 되시고는 처음 방송을 하시는 거라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최고위원 축하드리고요. 좀 고맙습니다. 늦긴 했지만 네. 최고위원 되신 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실 그 초반에 약간 불안불안했는데 2등까지 치고 올라오셔가지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저도 기쁩니다. 다 의원님. 우리 교수님과 오마이TV 우리 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네. 덕분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좀 마지막 날 그 전당대회 최종적으로 할 때 전국 당원대회 할 때 좀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2등까지 갈 거라고는 이제 모르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최종 발표하기 전에 어떠셨어요? 뭐 사실은 예, 예. 어느 정도 예상하고 2등까지는 계셨어요? 아니지만 예. 한 3위 정도는 될 거다고 예상을 하셨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예. 주위에 이제 뭐 여론조사나 컨설팅 하시는 이런 분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고 네. 표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그랬군요. 주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대의원 이 여론조사가 맞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1위를 그는 달리고 압도적으로 1위를 계속 처음부터 그러셨군요.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남은 게 이제 서울인데 네. 서울이 이제 제 지역구가 지역구죠. 있는 성동구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저희 지역구에서도 권리당원이 이미 거의 10,000명에 육박을 하고 네. 그리고 서울 전역이 이제 저에 대해서 친밀도가 높으니까 서울에서는 틀림없이 제가 뭐 못해도 2위 정도는 할 할 수 거다 있겠다. 이런 게 이제 그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기도에서 제가 한 150표인가 이 정도로 이제 6위를 했는데 네, 맞아요. 그는 우리 지역구 이 권리당원만 해도 이미 만 10,000명 명이고. 가까이 되니까 충분히 뭐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뒤집을 수 있는 뭐 그보다 압도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볼 때에 서울에 오면은 제가 적어도 한 3위 정도 올라갈 거다 이런 게 다들 주위에서 이제 예측을 해주셨고 저한테 분석한 표까지 미리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불안해하지 걱정은 않으셨군요.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네. 그냥 어쨌든 순위라는 게 네. 좀 신경이 쓰이는 측면이 그렇죠. 있고 맞아요. 저보다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걱정 많이 다들 하셨죠. 걱정 많이 네, 하셔가지고 맞아요. 오히려 순위가 이제 좀 약간 떨어지면서 그게 약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리어. 전현희 살려야 된다. 막 지지하고. 큰일 났다. 맞아요. 그러면서 막 전화를 돌려주시고 막 전현희 살려야 된다. 이게 그냥 막 봄처럼 일어나고 우리 교수님도 네, 많이 저도, 걱정하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죠. 살려야 된다. 이래서 그게 맞아요. 또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좀 올라간 그런 효과를 네. 거뒀던 그리고 것 이제 같습니다. 또 하나 사실 이제 거의 그 선거 막판에 올 때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게 전현희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심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마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 선거 운동 하신 당시에는 전혀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진심만 믿고 가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초기에 이제 네. 그런 마타도에 엄청 많이 시달려서 맞아요. 온라인 권리당원에서 이제 표가 점점 빠졌는데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는 그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고 그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 허위 가짜 뉴스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 원망하지 않고 함께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좀 진정성을 많이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허위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해명을 통해서 거의 많이 드러났고 맞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이런 허위 가짜 뉴스나 마타도아가 힘을 잃고 전현희 알고 보니 참 진정성이 있다, 네, 괜찮다 네, 이런 네. 말씀이 이제 맞아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서 후반부에 많이 표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그럼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또 뭐 좀 이런 방향이랄까요?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텐데 포부가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네. 우리 당원분들의 이 집단지성
이 힘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당원들이 맞아요. 정말 현명하다. 그렇죠. 예, 이 역동적인 우리 전당대회의 당원들의 투표 뭐 이런 게 예. 진짜 많이 울고 맞아. 웃고 그러면서 많은 깨달음을 또 얻은 그런 대회였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최고위 선거를 하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에게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공약 예. 그리고 연설할 때나 뭐 이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당원 주권, 예. 검찰 그랬었죠. 개혁, 예, 뭐 그리고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 그런 게 이제 저는 뭐 항상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늘 해왔던 것은 제가 말로 뱉은 것은 지킨다. 가급적 지키고 실천을 한다. 이것이 이제 제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선거를 위해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맞아요. 선거를 위해서 당대표 제3자, 선거 때 제3자 특검하겠다고 특검법. 지금 예, 와서는 얘기했었죠. 전혀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사과도 없이 뭐 예, 말을 예. 바꾸는데 도저히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 이런 문제로 어렵다 양해를 구하는 이런 모습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일단은 약속을 드린 것을 지키도록 예.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아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저를 최고위원으로 또 뽑아주신 그 이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현안으로 좀 들어가서 권익위 국장 이제 안타까운 선택 관련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 그 국장을 고위 공무원 국장급 승진에 누락시키고 자천성 인사를 내래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아직 실체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그 권익위 안팎에서는 김 국장 사망을 둘러싼 소문이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업무 스트레스냐 자천성 인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뭐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이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들으신 내용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그게 이제 신장식 의원이 예. 정무위에서 그런 제보를 받았다. 예.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유철한 권익위원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뭐 들은 바 없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유철한 위원장이 들은 바 없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예. 어쨌든 신장식 의원이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이제 그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예. 실제로 그 초기에 예. 이 그 김건희 이제 여사의 명품백 예. 수수와 관련돼서 권익위가 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 초기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이 뭐 보수 그 언론에서 예. 그 관련해 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권익위 전원위에서 예.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한 권익위 실무진이 있었다. 예. 뭐 이런 취지로 기사가 난 적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용산에 그 권익위의 이제 조사 실무진이 용산을 방문해서 디올백을 그 현장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용산에서 거부됐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내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예. 그 기사에 그걸 외부에 흘린 제보를 한 당사자가 이 김 국장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책이 많았다고 해요.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질책을 받고 뭐 그 김 국장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여부는 실제로 그 당사자인지 아닌지 모르나 이제 그걸 지목을 받고 그런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권익위 내부에서 이제 굉장히 그 윗선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질책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도 있었겠고.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런 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장식 의원이 얘기한 그 마지막에
그 인사이동, 인사를 맞아요. 사실상 자천시키려고 했던 그런 게 정말 사실인지, 그러면 그런 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면 이런 것이 디올백 수수 조사와 관련돼서 이 김 국장이 심리적인 압박, 윗선과의 갈등 이런 것이 정말로 그 있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이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공수처에 그 권익위 그 김 국장의 직속 상관인 정성윤 그 부위원장이 지금 형사 고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그 윗선의 디올백 수수를 무혐의로 덮으려는 그런 윗선의 의도와 그와 관련해서 그 반대하던 권익위 국장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죽음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사실상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다 근데 그 사실에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걸 진실을 그대로 뭐 양심 고백을 하는 거는 그 공무원의 속성상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공수처가 좀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바라고 안 된다면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이 진상이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최소한 뭐 특검이 안 된다고 하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진실을 밝혀야지. 왜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그 조문을 가셔가지고 그 가족과 얼싸안고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 가족 자기 남편 또 아버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꼭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는 변호사이기도 하시지만 의사 출신이잖아요. 치과 의사 출신이시니까 의정 갈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별반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뭐 발언도 안 하고 있고 본인의 그 입장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의료개혁 입장에 변함이 없다.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고 대체 이렇게 의사들을 압박해서 물론 뭐 의대 정원 문제는 뭐 저도 그렇고 민주당도 공식 입장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의사들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여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의원님 이런 정부의 태도 또 의대 증원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아무리 그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도 현실과 그 괴리가 된다면은 그거는 뭐 사실상 그 하나만한 그런 개혁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사 정원이나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이 당위성은 대부분 민주당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방법론이 문제죠. 지금 그 갑자기 의사 수를 이 근거도 뭐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총선 직전에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의 그 이제 여론이라 국민들이 그러면은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 무작정 반대하는 거 그것도 이제 맞지 않은 거죠.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고 실제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관해서 대통령은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수요를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적정선인지 이런 거에 관한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 집단을 설득을 하면서 그걸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000명 늘릴 거야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과연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의대에서 양질의
정도의 그런 의사를 기르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뜬금없이 얘기를 하고 그게 그러면 의사 집단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양 극단이 서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달리는 열차처럼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철수를 했고 그리고 의대생들도 지금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고 있고 그러면 매년 일정한 수의 의사가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국민들의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스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담당해야 되는 현실에서의 의료 이 공급 이것이 지금 현재 뭐 응급실을 중심으로 뭐 일선 대학병원에서 거의 이제 지금 스톱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응급실을 가거나 아니면 병원을 가는 환자들이 실제로 진료를 못 받고 있고 그 와중에 제때 진료를 못 받은 많은 분들이 지금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망과 그 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도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야 병원에 갔다가 치료 못 받았어. 그 어떤 분이 아무개 분이 뭐 하여튼 뭐 아주 심각해졌대 아니면 돌아가셨대 이런 게 입소문으로 되고 불안만 증폭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는 게 최우선 책무입니다. 그럼 본인이 정말 뭔가 타당성 있고 정당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민들의 생명 건강을 침해를 받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 대책이 당장 뭐 의사들 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하게 만들든지 그게 안 된다면은 그것을 안 하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의료계랑 대화를 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의 타협을 이뤄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개혁으로 가는 진통이야. 그리고 조만간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식의 안이한 인식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고집을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봅니다. 전공의들이 지금 이 상황이면 물론 전공의들이 지금 환자들을 버리고 그냥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뭐 조언, 그거에 대해서 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전공의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전공의들 안 돌아온다. 돌아오더라도 그 소위 말한 필수 진료 분야 이쪽의 전공의들은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장 이제 앞으로 의사 수급이 이제 많아질 테니까 의사들이 점점 힘들어질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개업을 해서 차라리 돈 벌자 이러는 일반의로 전공의들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전공의로 나중에 좀 안정이 돼서 복귀한다 하더라도 미용이나 성형 이 분야의 전공의들만 복귀를 하지 나머지는 필수 의료 분야는 복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예측을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수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뭐 7, 80, 8, 90 돼서 병원에 가서 뭔가 수술 받거나 치료를 받겠다. 물론 그 이전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양질의 의사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의료가 무너지고 그런 분야의 의사들을 오히려 수입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대로 간다면. 그래서 지금 이 의사 수급이라는 게 정말 100년 대계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차곡차곡 이 양질의 의사를 이제 길러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거 지금 다 그냥 난 모르겠다. 오직 의사 2,000명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반발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용서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화도 나고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조금 늦은 것은 민주당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대책 특위가 발족이 됐고요. 오늘 첫 번째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요청으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대책 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좀 해결에 뒷받침을 하겠다. 그 역할을 이제 오늘 맡았는데요. 그러셨군요. 제가 이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이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의사 400명을 늘리겠다고 했더니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그때 이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전공의들도 이제 막 나가고 막 그런 그랬었죠. 상황이라 그때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우리가 추구하려는 이제 그런 정책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극한적인 반발과 그로 인한 환자들의 생명 뭐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리고 의대생이 배출되지 않으면 또 의사 수급이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국민권익위가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주무 부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갈등 해결에 나서서 그때 당시에 의료계와 소통하고 청와대와 소통하고 민주당과 소통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많은 대화를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의사 국시에 대해서 정부가 그때 굉장히 단호하게 그 의대생들 국시 못 치게 하겠다 정도까지 갔는데 중간에 이제 이걸 제가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형 병원장 서울대, 연대 그 고대 병원장 세 분이 그 기자회견을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말 그렇죠.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좀 이제 가라앉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학생들에게 국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타협을 했던 그런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그때는 우리 그 정권도 이 이제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했으나 그게 이제 극단적인 반발에 물론 그게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개혁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타협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국민의 생명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때 어느 누구도 이런 타협이나 소통에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정권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누군가가 나서든지 아니면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이라도 나서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누군가 나서서 소통을 하면서 적절한 타협선을 그래도 찾아내야 되는 게 이 정권의 책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다 못해.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그때 이제 사회적 그런 대타협을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고 그때 당시에 소통했던 의료계의 소통 라인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직접 나서서 이 의료계랑 소통을 하면서 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 그래서 이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타협안을 합의안을 좀 만드는데 제가 좀 직접 나설 생각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이런 역할까지 했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밝혀주셔서 고맙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경험이 이번에 이 문제 해결에도 사실 그때는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정도였어요. 숫자도 400명이었지만 그 400명도 수도권이 아니었어요. 다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 이거 좀 살리자고 400명 늘리겠다고 하는데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거 2,000명 늘려가지고 지금 수도권 병원 이런 데 다 나눠줬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을. 이러니 의사들 입장에서 이게 황당무계한 거지. 본인들이 물론 저는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이고 의사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급하고 뭐 이게 백척간두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대화가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추진하더라도 상대방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나서서 하신 것처럼 이제는 좀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못하니까 윤석열 정부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여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야당이라도 나서서 대화해서 국민들 여론을 형성하고 그걸로 정부를 압박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원칙은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지켜야 되는 원칙은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럼 그 적정선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인 데이터를 네. 가지고 이제 저희들 의료 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도출을 해낼 겁니다. 예. 그럼 적정선의 의사 수는 배출을 하고 예. 그리고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흉부외과라든지 심장내과라든지 국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이제 뭐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역 의사 맞아요. 지역의 그런 이제 그 지역에 진짜 의사나 병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지역의 공공병원의 확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그 제대로 대책이 포함이 되는 이 세 가지는 저는 가장 민주당으로서는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파업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의료특위에서 할 겁니다. 그런 대안을 만들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이 정책으로 이걸 받아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죠. 그게 그렇죠. 이제 행정부니까 맞습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아무리 봐도 그걸 안 할 것 같은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죽어도 그냥 못 먹어도 고집. 2,000명 그냥 그대로 뭐 거기서 증감이 있어서 지금 내년에 1,500 몇 명이다 이러는데 어쨌든 그 원칙은 이제 거의 뭐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오늘도 그랬어요. 한동훈 대표 그 제안도 그거 단칼에 거절하고 지금 뭐 기자회견에도 거기에 대해서 뭐 여전히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러니까 자기들 잘하고 있고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뭐 조만간 정상화 될 거다 이런 안이한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행정부에서 이걸 그 정책으로 실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이 이런 이제 합당한 그런 이제 절충안을 집행에 실행에 옮기도록 저희들 최대한 압박을 하되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한다.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는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안 하니까 입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해도 거부권을 행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다시 재의결할 때에 이제 국힘에서 여기에 찬성하는 그런 의원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건 뭐 최후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이걸 이제 설득을 시키면서 정부가 받아들이게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는 결국은 국회가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게 한동훈 대표가 물론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아직 안을 낸 걸 얘기한 건 아니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은 동결을 시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뭐 그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동의한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특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걸 입법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측의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들 일정 부분 또 동의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이걸 입법을 통해서 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그 거부권이 재의결을 통해서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식의 해결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문제는 민주당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아주 전향적이면서 개혁적
바뀌면서도 의료계와 타협할 수 있는 그래서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대화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국민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위가 정말 활동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미 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의협과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문을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 예. 그 만난 예. 권익위원장 때 그 예, 이제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났던 의사들 의료계가 예, 예. 거의 다 만났어요. 그러시군요. 의대생들, 네. 전공의들 그리고 의협의 의협, 뭐 예. 회장단 인사들 그리고 또 각 의협이 이제 각 지역 네. 뭐 무슨 의사의 뭐 서울시의장 맞아요. 예, 뭐 있죠 또 경기도 구의사 의사회. 그다음에 예, 또 맞습니다. 각 그 직역별, 그러니까 직역별 분야별로 네네 뭐 예. 내과 의사의 예, 뭐 맞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다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병원 네, 병원 그 원장들, 병원장들 예,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학교 교수 네, 맞아요. 의대생들 이제 스승님이 교수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의과대학 교수 그다음에 학장 네. 뭐 안 만난 의사들이 맞네요. 없습니다. 네, 그냥 네, 거의 그래서 대부분의 직역의 의사들을 다 만나고 소통을 했고 예. 이해도를 높였고 그리고 뭐 그때 국시원 원장도 네, 국시원 만나고 원장도 뭐 만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라인이 대부분 살아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다시 네. 만나서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의료계가 이제 원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달리지만 어느 한쪽에서 조금은 그렇죠. 양보를 양보해야 해야 돼요. 되거든요. 예, 안 하면 그럼 안 되죠. 의료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또 양보를 양보가 하고.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그걸 이제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택시 커플 사회적 대타협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셨죠. 제가 그 하다 보니 그런 전문가가 네, 네. 됐습니다. 협의 전문가. 그래서 그때도 택시 기사들이 10만 명 이상이 계속 뭐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맞아요. 대규모 시위를 집회하고, 하고 예, 그랬었죠. 거의 한 4-5명이 그때 분신해서 맞아요.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막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그랬었죠. 엄청나게 예. 뭐 하여튼 그런 그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때는 택시 단체들 마찬가지로 뭐 개인 택시, 예, 법인 택시 또 그냥 월급 택시 뭐 다양한 거기다가 이제 카풀 IT 업계 네. 그리고 소비자 단체 그렇죠. 거의 한 200회 이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고 네. 소통하고 그분들의 하나하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결국은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상의 그런 대화 소통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소통이 안 될 것 안 돼요. 같고 불통. 네 그래서 거기 왜 관절을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소통한다고 용사를 옮기더니 불통을 하고 있어요. 불통. 네. 그는 2번이나 가셨지만 다 막 몸 다치시고 이랬잖아요. 네. 소통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언론입니다. 네, 언론과도 언론 소통을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네, 언론도 맞아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론 형성을 그런 위해서. 것까지 다 해서 전 사회가 대통령실을 제외한 전 사회가 제반해서 이걸 사회적으로 이제 맞아요. 대타협을 하면 결국은 이 의료대나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2번이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좀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강력한 의지와 요청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책임 있는 정당이구나 능력이 있구나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네. 정말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 해결돼서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중증 환자 가족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진짜 목이 타들어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쳐도 수술도 못 받고 이러면 치료도 못 받고 뭐 6개월 1년씩 기다려야 된다고 수술 일정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또 한동훈 대표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안 하는 수가 없네요.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 제3자 특검법 추진하겠다라고 본인이 당대표 출마해서 얘기했어요. 네. 지금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것이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포석이라고 주장하면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말을 바꿔요.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말을 바꾸려면 네. 지난 그 네. 당대표 선거 때 네. 그때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 설명이 있어야죠.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과를 하고 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네. 아니면 상황이 그러니까요. 바뀌었다든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없어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네. 완전히 이제 그 모른 척하고 네. 그냥 지금 아무 일 없었다듯이. 또 남 탓인 거예요. 네. 민주당 탓인 또 그래요. 거예요. 네. 자기들 분열시키려는 그런 이제 마치 민주당의 그런 계략인 네. 것처럼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렇죠. 계속 그러고 그 있죠. 입장이 네. 변함이 없습니다. 바뀐 맞습니다. 것은 한동훈이고 한동훈의 입장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분열을 스스로 초래한 거지. 맞습니다. 그게 왜 민주당이 전혀 분열을 초래한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다. 이게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발언이 맞냐, 인식이 맞냐, 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말 그 집안에서도 네. 그냥 일반인들도 자기가 네. 한 말을 뒤집을 때는 뭔가 설명을 해야죠. 설명하고 미안함을 느끼고 느끼고, 뭐 네, 거기에 네. 대해서 해명을 음. 하고 이제 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식 밖의 인물이군요. 공수처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특검은 사실 필요 없고 또 자기가 제3자 특검을 하자 이랬더니 민주당을 그걸 받으니까 받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방구 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민주당이 제3자 특검 내려면 내든가 그게 말이 안 이런 되잖아요. 식으로 우리가 제3자 특검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자기가 하겠다는 그거 하면 자기가. 받겠다 네, 이래서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고 네. 양보를 한 건데 네,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방구 없이 그냥 민주당이 하려면 해라.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제3자 특검이면 뭔가 이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럼 제3자 특검이라도 아니라도 내서 국힘에 이제 그 뭐 양보를 예, 예, 참여를 받아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야 한번 되는 통과시켜 볼까 이런 논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고 거죠. 있는군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안이 있었지만 예. 지금 이제 하도 뭐 통과가 안 되고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거라도 한번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받아보려고. 예, 그러는 상황인데 예. 아 진짜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나 원래 성격이 무책임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안 지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집권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맞아요. 그 말이 그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집권 여당 대표의 자격이 없는 자격이 거죠.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바지 사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반바지 사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아유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어쨌든 그렇고 이제 상임위 이제 법사위시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제 열릴 거고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뭐 물론 먼저 밝히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현희 의원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네. 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네, 네. 일단은 이제 이 검찰총장에 지명되게 된 배경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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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언론이나 이제 이런 거에 나온 거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이 지명 배경에 이제 김건희 그 여사의 그 가족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아니냐는 의혹. 이런 의혹이 예.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오빠가 이번에 이제 청문회 참고인으로 지금 이제 예, 채택이 됐더라고요. 예,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나 그게 이제 하나의 또 그러니까 지명되게 된 예. 배경 중에 하나로 이제 따져 물으셔야 진상을 되고. 이제 예. 규명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또 이 심우정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했잖아요. 예, 맞아요. 징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심우정이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는데 네. 이 장관의 이 지시를, 검찰총장 네. 징계 네. 지시를 거부하고 거부했죠. 네. 내부에서 사실상 윤석열을 지키는데 앞장을 선 맞아요. 그랬었죠. 인물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인물을 이번에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마운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거죠. 자기 징계를 예, 막았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를 지켜준 그 네. 인사를 이제 일종의 보원 인사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나 잘 지켜야 돼.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또 배우자 잘 예, 지켜야 돼. 예. 이런 사인을 주면서 이 임명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보원 인사 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혹 음. 이런 부분.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재산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가 네. 제기가 되지만 예. 이런 지명되게 된 그 배경.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의 이제 뭐 여사 가족이 개입을 했다면 이런 국정농단의 그런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심우정 총장이 검찰총장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현석 총장이 수사심의에 올려서 네. 수사심의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나 네. 만에 하나 이제 다시 재수사해라라는 결론이 나오면 나오면 할 거냐? 이것을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재수사를 지휘를 하게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 과거의 그런 행적에 비추어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지키고 수호하는데 앞장서면서 검찰의 이 공정한 그 칼날을 무디게 하지 않을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오빠 같은 경우 양평 공직후 관련 사문서 위조 의혹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검찰이 그 김씨, 김건희 여사의 오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뺐다. 부실 수사 논란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이 심우정 후보자가 과연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이 관련된 김건희 여사 가족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뉴스타파가 보도한 보도를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설, 추석 이런 명절 직전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아쓴 사실이 확인됐다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게 명절 떡값이라고서 얘기하는 검사들에게 또는 연말 경로금이 기밀 수사와 관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검찰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 법사위에서 네. 결산 소위에서 예. 지금 이 검찰의 특갈비, 예, 맞아요. 집행 내역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 특갈비 자료를 내놔라 예. 이랬더니 검찰이 제대로 내놓지 않고 뭐 수사의 뭐 기밀성, 보안성 이런 때문에 자료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결산 소위의 위원들이 강력하게 자료를 요구를 하고 특갈비가 법대로 정당하게 쓰이는 것을 입증을 해라. 예. 그리고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 마치 총장의 쌈짓돈처럼 특갈비를 사용한 그런 의혹이 있고 많이 또 있죠. 중앙지검장 때 청계산에 가가지고 맞아요. 뭐 쇠고기 파티를 한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하는 그런 지검에 집중적으로 특갈비가 뭐 대전지검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한 이런 이제 의혹이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특갈비가 사용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총장의 쌈짓돈으로 사용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예.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봉투를 예, 검사들에게 맞아요. 나눠줬잖아요. 뭐 수고했다고 예, 이렇게 예. 나눠주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갈비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런 이제 정황과 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방금 예.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그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거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법사위 결산 소위에서 아주 면밀하게 지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갈비의 사용 용처라든지 예. 제대로 합법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그런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놓지 못한다면은 예. 앞으로 입증되지 못한 부분은 전액 특갈비를 삭감. 삭감하겠다. 예, 맞아요. 저희들이 그런 그렇게 얘기했죠. 강수
제출을 냈고 실제로 그 결산 소위에서 저도 그 검찰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자료 못 내면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자료를 좀 낸다고 냈어요? 하더라고요. 낸다고요?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그 뉴스타파 우리 네. 하성수 뭐 이런 이제 맞아요. 그 세금 도둑 잡아라 예, 예, 대표께서 예. 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받은 그 판결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준해서는 제출을 하겠다라는 이제 양보를 받아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맞습니다. 제출을 하라는 거지, 그렇죠. 공개를 네, 하라는 거지. 맞아요.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는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검찰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하겠다는 건데 그 자료를 못 주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지금 뭐 판결 그 알 권리 차원에서 그 자료만으로 부족하다. 더 우리가 면밀히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 이게 이제 우리 민주당 법사위의 요구고요. 네. 그리고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우리 전액 삭감하겠다. 계속 하니까 네. 자료를 좀 더 전향적으로 내는 걸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까지 이제 지금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에서 이 특갈비의 사용에 대해서 뭐 심우정 후보자 포함해서 예. 제대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예. 우리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특갈비를 입증한 부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삭감. 삭감을 네.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예. 검찰이 특갈비를 받고 싶으면 네. 제대로 된 증빙 그렇죠. 자료를 내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정당성이 인정되면 뭐 그 이상이라도 뭐 할 이거는 수 뭐 있죠. 네, 배정을 할 수가 있죠. 예, 필요하다면. 맞습니다. 네. 근데 정당성 입증이 안 되면 그건 삭감이다 전에. 예. 지금 이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법무부 장관한테 예. 특갈비가 제대로 사용됐다는 걸 할 수 있는 사례 하나라도 들어봐라 했더니 없어요. 그 얘기를 사례를 못 하더라고요.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쌈짓돈처럼 뭐 네, 봉투도 네, 주고 네, 이렇게 사용됐다고 고기도 지금 먹고 뭐, 다들 예. 추정하고 예, 있지 그렇게 하고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특갈비가 용처에 정말 비밀을 요하는 수사에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걸 입증을 해봐라 이랬더니 한 가지 사례를 들더라고요. 뭡니까? 마약 수사할 때 마약 수사할 때 그러면 어디에 특갈비가 비밀리에 사용되냐? 예. 어디에 사용이 되겠습니까? 마약 할 때요? 마약 살 때? 예, 그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런 법무부 것 장관. 같네요. 네. 마약을 구입할 구입할 때, 때에 네. 닭갈비가 현금으로 쓰인다. 좋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 금액이 얼마 되겠냐? 그게 뭐 수십억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입증을 해라. 그러면 그거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근데 얘기한 게 그 그거 딱 하나. 하나밖에 장관이 얘기한 건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것 또 뭐 있냐 이랬더니 대답을 못 합니다.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영수증도 하고 이런 맞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거는 현금으로 정말 비밀리에 보안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통비 이런 네. 거는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특정 경비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비밀을 요하는 그런 수사나 이런 거에 쓸만한 내용이 없는데. 용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 마약 구입비 뭐 이런 거는 그래 인정. 그럼 또 다른 그런 거 뭐가 있지? 자료 내봐라. 네. 지금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입증 안 되면 다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하나 내라고 그런 게 결국 마약인데 그 마약 수사하는 거 못하게 막고 했던 게 또 현 정부잖아요. 뭐 현 정부라고 퉁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최 경장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증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네, 세관에서 네네. 이거 뭐 용산에, 제대로 수사도 안 하면서 뭐 케이블 아니, 여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그렇죠. 건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 안 맞는 맞습니다. 정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셔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전현 의원이 최고위 발언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9일 오늘이죠. 경술국치다. 언급하셨습니다. 114년 전 오늘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 제2의 경술국치가 재현되고 있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오늘이 이제 대한제국이 그 한일 합방이 네. 조약이 맺어진 날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상실한 맞아요. 날이죠. 그러니까
이 경술련의 나라의 수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치욕적인 그런 일이 일어난 날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그런 네, 역사적인 그런 치욕의 날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그런 경술국지는 온 국민들이 그런 역사적인 치욕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강제로 그런 이제 조약을 체결한 그 일제에 네, 대해서 이제 그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이게 이제 취지인데 네. 지금 현실은 뭐냐? 지금 온 나라의 중요한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 시대 때의 대한민국 우리의 국민들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일국의 장관을 하려는 자의 그런 역사적인 인식인지 정말 두 귀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그런 인사를 이 장관으로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어떤 역사적 인식을 가진 거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통령의 이 안보관이나 이런 이제 뭐 외교 이런 거에 제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자문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네. 1차장 네. 거기는 중요한 게 일본의 마음, 중일마. 중요한 게 일본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이죠.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과 인식을 가지면서 일본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을 자신의 최측근의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그 책임자로 그 역할을 맡긴 대통령의 그런 안일한 인식.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 그 독립기념관장 면접을 할 때에 그때도 뭐 그런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의 뭐 그 국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경술국지 때 그 일제에 그렇게 복역하는 이른바 밀정들, 조선 총독부 이런 그 모습이 오늘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마치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술국지가 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말을 하는 제 심정은 너무 참담한 거죠. 그리고 너무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친일 정권에 대해서 또 독도마저 지금 지우려고 하는 이런 지금 의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친일 인사들을 주요 공직에 앉힐 수 하는 그런 이제 법을 지금 이제 당론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만약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면 대통령의 역사의 인식을 온 국민에게 자기가 친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그런 역사 인식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전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독도 지우기를 하고 또 경술국지가 지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행동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전 의원이 최선방에서 최고위원으로서 법사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잘 해주셔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저 뽑아주셨잖아요. 그럼요, 제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이제 오늘 민주당 1박 2일로 의원님들 그거 워크숍이 있어서 출발하고 하셔야 돼요.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바쁜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 전 의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많은 시간을 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